11월 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당신이 주목해야 할 경제 소식들, 국민연금 수익률부터 AI 동맹, 또 미중무역, 부동산까지 핵심면 좀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이 자료들의 맥락을 같이 한번 보시죠. 네, 오늘 살펴볼 뉴스들이 각기 다른 이야기 같지만 결국엔 한국 경제하고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연기금, 기술, 무역, 실물 지표들 이게 만드는 큰 그림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좋습니다. 먼저 국민연금 소식인데요. 올해 누적 수익률이 20%를 넘을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특히 국내 주식, 그중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이 반도체 투자가 성과를 이끌었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숫자가 좋다 이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죠. 연금 고갈 시점을 좀 늦출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생기면 시장 전반의 위험 선호 심리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네네. 더 주목할 점은 이런 기록적인 수익률이 그러니까 그동안 상대적으로 좀 덜 주목받았던 국내 우량주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기관 투자자들의 시각 자체를 바꿀 수도 있다는 겁니다. 벤치마크 대비 초과 성과도 꾸준히 내고 있다는 건 질적인 개선을 보여주는 신호고요. 그러니까 단기 성과가 장기적인 포트폴리오 전략 변화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흥미롭네요. 다음은 AI 소식인데 엔비디아가 2030년까지 한국 정부랑 주요 기업들의 GPU 26만 개, 와, 이걸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죠. 엄청난 규모인데요. 네, 그 GPU 26만 개라는 숫자는요. 현재 한국 전체 데이터 센터 GPU 용량하고 비교해도 이게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단순히 그냥 숫자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 자체 AI 기술 주권, 이걸 확보하려는 서버린 AI 있잖아요. 네, 소버린 AI. 네, 그러니까 외국 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독자 생태계를 만들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삼성이나 SK가 도입할 그 AI 팩토리 같은 거요. 생산 라인 자체를 AI가 관리하고 최적화하는 그런 공장. 네. 그리고 현대차의 로보틱스나 자율주행 협력 이런 것들은 관련 산업의 경쟁 판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확실히 AI 투자가 속도를 내면서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인데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기업, 그러니까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도 좀 생각해 볼 지점 같습니다. 그 점은 분명히 관리해야 할 위험 요인이죠. 뭐랄까, 기술 동맹하고 기술 종속은 사실 동전의 양면과 같으니까요. 이런 기술 투자 기대감 속에서 시장은 또 다른 변수를 맞이하고 있죠. 네, 맞아요. 코스피가 높은 수준에서 움직이면서 추격 매수, 포모라고 하죠. 그리고 고점 경계, FOPO, 이 심리가 막 부딪히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미중 무역 관계에는 약간의 해빙 무드 이런 게 감지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중국이 일부 보복 조치를 철회하고 미국도 그 관세 조치를 좀 완화할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만약 이게 현실화되면요. 글로벌 공급망 안정이라든가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운, 조선 업종에는 긍정적인 소식이죠. 네. 다만 이 관세 정책 변화는 한국과 중국의 대미 수출 경쟁 구도 여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이건 계속 주시해야 합니다. 변동성이 클 때는 역시 원칙에 기반한 위험 관리가 더 중요해지고요. 미중 관계 변화가 우리 수출입에도 바로 연결되는군요. 마침 10월 수출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특히 반도체가 25% 넘게 늘고 선박도 130% 이상 크게 기여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일부 대미 수출 품목은 좀 부진했어요. 마이너스 16% 정도. 앞서 말씀하신 관세 리스크랑 이게 무관하지 않아 보이네요. 국내 상황은 좀 다른데 전세자금 대출 잔액이 줄고 있고 규제를 피한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출호조, 특히 HBM 같은 고부가 가치 반도체 증가, 이건 긍정적인 신호죠. 하지만 대미 수출의 일부 품목 부진은 관세 리스크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국내 부동산 시장의 대출 감소나 지역별 수요 차별화, 이건 가계부채 관리, 또 소비 패턴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비 패턴 변화요? 네, 전세나 갭 투자가 좀 위축되면서 가계 지출이 더 방어적으로 변할 가능성도 있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인구 이동이라든가 소비 변화, 이걸 마케팅이나 상권 전략에 반영해야 할 필요가 생기는 거죠. 자, 정리를 좀 해보면요. 국민연금의 선전, AI 동맹 강화, 반도체 수출 호조 같은 이런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미종관계 변수, 관세 리스크, 국내 부동산이나 대출 규제 같은 현실적인 재앙 요인들, 이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형국이네요. 오늘 짚어본 내용들이 당신의 의사결정에 좀 유용한 맥락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긍정적인 요인이랑 잠재적인 위험이 혼재된 시기에는 방향성을 예측하는 것보다 원칙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내용 중에 시장의 변동성 확대, 즉 포모와 포포의 충돌,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결국 AI 혁신이든 무역 환경 변화든 이런 거대한 흐름 속에서 개인이든 기업이든 규율을 가지고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게 성과를 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정에 막 휩쓸리기보다는 설정한 원칙에 따라서 꾸준히 점검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저희가 살펴본 정보들 넘어 당신이 한 번 더 곱씹어 볼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